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윤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먹토라는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죠? 먹고 토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먹고 토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먹토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신경성 폭식증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365일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 식단과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는데 생리 전에만 정신없이 폭식하고 있는 제 모습에 자책감만 듭니다. 자제를 하기 너무 어려운데 폭식증일까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리 전이거나 약간 이제 힘들거나 이럴 때는 단 것도 땡기고 매운 것도 땡기고 이러는데요. 사실 이런 것만 가지고 저희가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 말에서 이제 기원이 됐는데요. 뷸리미아, 황소가 배고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황소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이 먹는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뷸리미아 너보자에 5가지 진단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폭식사파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폭식사파라는 건요, 짧은 시간 동안 보통 한두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그냥 그 보통 사람들이 먹는 양보다 굉장히 많은 양을 갖다가 빠른 속도로 먹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폭식을 한 후에 이제 굉장히 괴롭고 이렇기 때문에 보상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엄청난 금식을 한다든지 엄청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뇨제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 행동을 하는 것들이 따라오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행동들이 뭐 한두 번 있는 걸로는 저희가 진단 내리지 않고요. 3개월 이상 쭉 있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있었을 때 저희가 진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밑바탕에 자신의 체형이나 자신의 이제 체중, 몸매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을 때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든 기준은 저희가 말하는 거식증의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을 때 저희가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려면 또 폭식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뭐 폭식 자체는 그렇게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다이어트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이어트가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갖다가 이제 알면은 훨씬 더 이게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뇌 시상하부라고 해서 하이포살라무스라고 해서 여기 아주 깊은 곳에 식욕 중추하고 그다음에 포만 중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가 고프면은 식욕 중추가 활성화가 돼서 이제 막 먹어야 되는 거고 잔뜩 먹게 되면 포만 중추가 이제 그만 먹도록 가여라 이렇게 해요. 먹고 사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셀프로 컨트롤이 안 되게 이렇게 딱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제 대뇌에서 너는 다이어트를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한 거죠. 음식이 안 들어오고 막 궁핍이 되고 혈당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피드백이 오는 거야. 몸이 이상해. 에너지가 없어. 문제가 있어. 이거는 응급 상황이다. 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막 먹고 싶어도 이제 이걸 조금 캄다운 시켜주는 게 세로토닌 같은 거거든요. 세로토닌을 낮추도록 하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고파. 외부에서 음식 조금만 들어오면 강력하게 쥐어서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급체계잖아요. 그럼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낮춰요. 비상체계로 돌입하는 순간 뇌가 일단은 다르게 세팅이 되는 거죠. 대뇌가 언제 한번 딱 풀렸어요. 여러 가지 갈망인데다 거의 막 미친 듯이 이제 먹게 되는 거죠. 폭식증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막 자기 체중이나 아니면 자기 몸매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친구들이 이제 보상행동이 또 따라오게 되고 해서 이게 약간 악순환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점점 진행이 되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의 80~90%는 늘 다이어트 중이래요.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여자가 태어나는 순간 하는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심하죠, 그게. 맞아. 약간 그런 사회적 압박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최근에 만들어진 질환이거든요. 옛날에는 사실은 없었어요. 고조선 시대, 조선 시대. 왜냐면은 없었어요. 생활이 좋아지고 되게 부유해지고 이러면서부터 1979년도부터 이제 막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정신과 진단 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만 펴게 되면은 정말 이제 너무 마르고 막 그런 사람들 추앙하고 이런 이제 분위기.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이제 약간 영향이 사실은 가장 크다고 되어 있긴 하죠.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영향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약간 강박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생겨요. 그러니까는 목표를 높이 설정한 거야, 다이어트.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안 됐을 때는 되게 막 좌절하고 더 이제 극심한 이제 막 자기 이제 혐오에 빠지게 되고 이러면서 훨씬 더 이제 안 좋은 사이클을 이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남한테 싫은 소리 같은 거 이렇게 잘 못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조금 약간 위험 요인에 이제 들어가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잖아요.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 화가 이제 어떻게든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이제 먹는 걸로 풀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적인 요인도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 엄마나 아니면 친척 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확실히 그런 뭐 위험이 조금 올라간다 이런 연구들도 좀 있긴 하죠. 약간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기준은 이제 매번 정신과 이제 질환들 얘기할 때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일상생활에 기능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하루가 이제 영향을 받을 때죠. 뭐 예를 들면은 하나 먹어, 두 개 먹어. 저 칼로리 몇 개? 어디서 시켜요? 여기서 시켜. 제가 나보다 더 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안 좋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꾸 이러니까는 더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제 약간 우울해지고 그러니까는 또 그런 마음들 달래기려고 또 폭식을 하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저의 여러 가지 우울감이나 약간 자기 혐오나 아니면 되게 막 마음이 힘들다 이러면은 사실 그것도 병원에 와야 되는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겠죠. 예, 병원에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건강하게 이제 밥을 먹는 거, 식사를 하는 거. 이게 사실 되게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자꾸만 이제 폭식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가 엄청나게 나고 표출을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런 걸 푼다는 이 고리를 아는 거죠. 남한테 이제 싫은 소리도 못하고 네네네네 이러다 집에 와서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은 남한테 이제 공격적인 말도 하는 걸 배워야지. 그게 어렵긴 하지만 아니면 들이박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상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살이 찌면 안 된다 아니면 외모가 좋아야 된다 안 그러면 난 정말 큰일이다 이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바꿔주는 게 좀 필요할 수는 있겠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은 그런 기준으로만 보지 않고 더 좋은 점들도 마련하고 뭐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죠. 신경성 폭식증으로 인해서 몸에 무리가 조금 오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조절력의 이제 저하로 인해서 내 일상생활에 약간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된다거나 이러면은 전문가하고 오셔가지고 상의를 해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